도봉구 쌍문동에 국내 최대 규모 토종 만화 캐릭터 체험시설을 갖춘 전시공간과 어린이 만화도서관으로 구성된 둘리뮤지엄이 개관했습니다.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의 온정나눔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방학삼동 주민센터 운영 현장을 찾아가 직접 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이 고향인 토종 만화 캐릭터 아기 공룡 둘리를 테마로 한 둘리뮤지엄이 드디어 7월 24일 개관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둘리 만화 원작자인 김수정 작가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둘리뮤지엄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둘리가 만화 잡지 보물섬에 처음 등장해 세상에 나온 날인 1983년 4월 22일과 같은 날 태어난 도봉구 친구들이 직접 개회 선언을 해 더욱 뜻깊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쌍문동 둘리 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동과 만화 도서관동 2개 동으로 둘리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만화 내용 등 다양한 체험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날 주요 내빈들은 시설을 차례로 둘러본 뒤 1층 정문에서 기념 매듭을 풀며 둘리뮤지엄 공식 기념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곳 쌍문동 일대를 둘리 테마파크로 조성해 도봉구가 매력 있는 만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삼계탕을 많이 먹곤 하는데요. 도봉구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께 사랑의 삼계탕을 나누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나눔 행사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과 23일 지역 내 기업체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은 창동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삼계탕을 대접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22일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나눔 공연을 마련해 가족극 전용 극장인 창동극장에서 가족 뮤지컬 도깨비와 황소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나눔 행사는 도봉구 민간자원봉사단 협의회가 주관하고 레츠런 문화공감센터 도봉이 후원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아동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구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봉구를 찾았는데요. 도봉구에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듣고 김수영 문학관 주변 역사문학길을 직접 걸으며 개관을 앞둔 간송 전영필 고택도 방문했습니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인 방학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EM 흑곡 만들기를 통한 방학천 정화활동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는 마을 계획단 역할을 체험했습니다. 이어 방학동에 위치한 김수영 문학관, 원당샘 공원, 연산군 정의공주묘 등 역사문학길을 걸으며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햇살문화원으로 이동해 아파트에 버려진 지하 공간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된 배경을 주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정감 있는 동네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송 전영필 고택을 방문해 잇따라 개관되는 도봉구 역사문화시설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다음은 단신뉴스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김정현 학생 아나운서가 전하는 단신뉴스 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도봉구 의회가 17일 금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갖고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상정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성실히 수행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전반 여성 참여 기회를 늘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올해도 구의 주요 사업들을 평가하고 개선 및 건의사항을 알리는 2015 상반기 여성구정평가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60여 명은 행정관리, 기획재정, 복지환경 등 6개 분야 32개 사업에 대한 구정평가를 지난 6월 8일에서 6월 12일까지 실시하여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2일 도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여성구정평가단 2015년 상반기 활동 경과 보고에 이어 분과별 평가 소감 및 미담 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진정한 주민 참여 행정 실현에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의 국제자매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 창평구인데요. 창평구 교환공무원과 함께하는 2015 방과후 중국어 교실 수료식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22일 창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중국어 교실 수강 아동 및 학부모, 교환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 반달, 우리 함께 있을 때라는 동요를 중국어로 불러 비록 짧은 과정이었지만 일취월장한 아이들의 중국어 실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과후 중국어 교실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려 중국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도봉구를 주제로 2015 도봉구 청소년 백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은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제시하고 포럼을 진행하여 조별로 대학생 멘토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 멘티들의 의견을 원활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 흡연과 등하교 문제, 유해시설 등 청소년과 관련된 10가지 주제에 대해 청소년의 입장과 사회적인 시각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모둠에서 나온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 모둠조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개선을 위해 청소년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여성안심 택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택배 신청 시 여성안심 택배가 설치된 창동역 1번 출구 등 4곳의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해 찾아가면 됩니다. 48시간까지 무료이며 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로 문의 바랍니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도봉구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관내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총 158개소를 평시 운영하며 가까운 곳 어디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는 무더위 쉼터가 22시까지 연장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애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같은 때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몸속 수분이 조금만 변화해도 기분이나 활력, 정신적 기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처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물 기본 섭취량 외에 배출한 땀만큼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